2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아들이 기적처럼 깨어났습니다. 이제 기적도 일어났으니까 병원비 정산은 각자 몫이겠죠? 남기태, 그 남자와 살고 있는 거 다 알아. 제가 운전한 게 아니에요. 남기태가 운전했어요. 내가 탐정까지 고용해서 수사했어. 녹음까지 다 있다고. 제가 운전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실은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장성준, 44살. 2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채 오늘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죠. 병실 한쪽 구석,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정혜, 75살. 성준의 어머니였어요.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정혜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언제부터 생긴 건지도 모를 만큼 짙었고 한때 풍성했던 머리카락은 이제 성그러져 있었어요. 성준아, 오늘도 엄마가 왔다. 밖에 비가 오네. 네가 좋아하던 가을비야. 정혜는 매일 이렇게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반응이 없어도 말이죠. 간병인 비용을 아끼려고 밤낮 없이 병실을 지키는 게 벌써 2년째였어요. 하루 간병비가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성준의 월급으로도 버거운 금액인데 이제는 수입이 전혀 없으니 감당할 수가 없었죠. 정혜는 새벽마다 일어나 동네 뒷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오전에는 병원에 와서 아들을 돌보고 오후에는 또 폐지를 주우러 나가죠. 하루벌이가 10,000원 남짓. 그나마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태려는 마음이었어요. 성준은 한때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었죠. 분당 신도시에 아파트도 있었고 외제차도 몰았어요. 하지만 사고 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연퇴직 처리되었고 아파트는 병원비로 팔아야 했죠.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 김수정이 들어왔습니다. 28살의 수정은 정혜를 친할머니처럼 대했어요. 이 병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수정은 성준의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응, 수정아. 밤새 어땠니? 혹시 이상한 건 없었고? 별다른 변화는 없으셨어요. 혈압이나 맥박도 안정적이고요. 그런데 어머니, 진짜 매일 오시면 몸이 나만하겠어요? 가끔은 집에서 쉬세요. 정혜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반지하 월세방인데 뭘. 여기가 더 편해. 사실이었습니다. 성준이 사고 난 뒤 며느리 유미경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정혜는 혼자 남겨진 채 수원 변두리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성준이 사고 나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한 삶이었죠. 그나저나 며느리분은 언제 오시려나요? 벌써 한 달째 안 보이는데. 아이들도 아빠를 보고 싶어 할 텐데요. 수정의 말에 정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계집이 올 리가 있나? 돈 들 게 없으니까. 어머니, 그래도 남편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 정혜가 비웃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식물인간 되자마자 바로 친정 들어간 년이 무슨 남편이야.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한 번도 면회 안 오는 계집한테 뭘 바라겠어. 정혜는 며느리 미경에 대한 원망이 깊었습니다. 사고 직후 몇 번은 왔었죠. 하지만 성준이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사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문안도 점점 뜸해지더니
아예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보험금은 나오지 않았나요? 보험금? 정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그 계집이 알아서 처리한다더니 내가 뭘 알겠어. 복잡하다고 하면서 말도 안 해주고. 사실 정혜는 보험금 처리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준의 자동차 보험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미경이 황급히 전화를 받더니 다른 방에서 조용히 통화했던 일, 그리고 며칠 뒤 갑자기 친정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던 일,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성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정혜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2년 동안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했죠. 성준아?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성준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정아, 수정아, 정혜가 소리쳤습니다. 수정이 달려와서 성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 호흡, 동공 반응. 손전등으로 눈을 비춰보니 동공이 정상적으로 수축했어요. 어머니, 장 선생님, 눈을 뜨셨어요. 정말 깨어나셨어요. 2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정혜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준이 깨어났으니 그동안 숨겨왔던 의혹들을 풀어야 할 때가 온 거죠. 성준은 아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혜는 아들의 눈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준아, 내가 깨어나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하지만 그 계집이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말하니? 의사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김진호 과장이었어요. 40대 중반의 베테랑 의사였죠. 정말 깨어나셨네요. 기적입니다. 김 과장이 성준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것 같은데 언어 기능이나 운동 기능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혜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성준의 눈동자가 어머니를 따라 움직이는 걸 보니 분명히 의식이 돌아온 게 맞았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단계적으로 회복될 겁니다. 우선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런데 가족분들께 연락은 하셨습니까? 정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며느리한테는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사실 정혜는 당장 미경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2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분노와 원망이 한꺼번에 솟구쳤거든요. 의사가 나간 후 정혜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준이 깨어난 게 기쁘긴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정혜의 하루 일과는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었어요. 아파트 단지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상가 뒷골목, 학교 앞.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75살 노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안쓰러운 시선을 보냈죠.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아침 일찍 문 연 카페 사장이 골판지 상자들을 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1시간 반 정도 폐지를 주우면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침을 때우고 병원으로 향했죠. 버스비 1,200원도 아까워서 1시간을 걸어가는 날도 많았어요. 성준이 사고 나기 전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때는 며느리 미경이가 어머니 용돈 드릴게요라며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렸었죠. 정혜는 그 돈으로 경로당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주곤 했어요. 하지만 사고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미경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요라며 용돈을 끊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병원비도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라는 식이었죠. 정혜는 성준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성준아, 네 마누라가 얼마나 독한 계집인지 이제 알겠니? 네가 누워있는 동안 나한테 한 짓거리들 말이야. 사실 정혜에게는 며느리에 대한 확실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밤 미경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왔을 때 미경은 울기보다는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사고 경위를 묻자 남편이 혼자 운전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정혜가 보기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보험 처리 과정이었어요. 미경이 복잡한 일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모든 서류를 혼자 처리했죠. 정혜가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 거니? 라고 물어봐도 아직 진행 중이에요라며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고 한 달 후 미경은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교육 환경을 생각해서요라고 했지만 정혜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확신했어요. 할머니, 아빠 언제 깨어나요? 큰손주 지훈이가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지훈이는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엄마가 아빠 보러 가자고 하는데 왜 안 가요? 중학교 2학년 지수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미경은 아이들에게 아빠가 아직 많이 아프셔서 나중에 가자라고 했지만 정혜는 그게 핑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지난 2년 동안 외롭게 병원을 지키면서 이런 생각들을 수없이 되뇌었어요. 그 계집이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사고 당일에 뭔가 있었을 거야. 성준의 눈동자가 정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뭔가 묻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어요. 성준아, 내가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말이다. 정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날 사고 이야기, 나중에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들려줄게. 지금은 몸부터 추스르자. 하지만 정혜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성준이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면 그동안 의심해왔던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죠. 병실 창문 너머로 가을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2년 만에 아들과 함께 보는 햇살이었어요. 하지만 정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곧 마주해야 할 진실에 대한 무거운 예감이 있었거든요. 성준이 깨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혜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병원에 와서 아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성준의 의식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지만 아직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정도의 의사표현은 가능했죠. 성준아, 오늘 기분이 어때? 좀 나아졌니? 정혜가 물었습니다. 성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혜는 그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2년 동안 반응이라곤 전혀 없던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다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혜가 돌아보니 유미경이 서 있었어요. 42살의 미경은 예전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에 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죠. 어머니, 성준 오빠가 깨어났다는 소식 들었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남편인데도 별다른 감정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 왔구나. 정혜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성준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병실 문 근처에 서 있었어요.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아직 말은 못해. 재활 치료를 받으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 하더라고. 그렇군요. 미경이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에 더욱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 키우느라 힘든 상황이라서요.
정혜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병원비에 보태느라 폐지를 주우며 연명해온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계집아,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죠. 저는 아이들 둘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학원비, 생활비 다 제가 감당하고 있다고요. 정혜는 미경을 노려봤습니다. 혼자 키운다고? 내 친정에서 도움받으면서 무슨 혼자야?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제 형편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정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계집이 지난 2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데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다니요. 사실 정혜는 미경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거였어요. 6개월 전 병원 근처 카페에서 폐지를 줍다가 우연히 미경이를 봤거든요. 그런데 미경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남자와 다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정혜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경이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걸 똑똑히 봤거든요. 결혼 반지도 끼지 않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정혜는 사립탐정에게 의뢰했습니다. 폐지 주어서 모은 돈 50만 원을 주고 미경을 조사해달라고 했죠. 그 결과를 듣고 정혜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미경은 성준이 사고 난 지 6개월 만에 다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남기태라는 46살 남자였어요. 미경은 아이들에게는 아빠 치료비 때문에 친정에서 지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태와 함께 살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보험금 문제였습니다. 성준의 자동차 보험에서 나온 치료비와 위자료, 총 2억 원이 미경이 명의로 입금되었어요. 하지만 미경은 그 돈을 병원비에 쓰지 않고 자신과 기태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이 모든 걸 알고도 참고 있었어요. 성준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혹시라도 손주들과의 연을 끊고 싶지 않아서였죠. 미경아, 너 정말. 정혜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성준이 아직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걸 폭로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경은 정혜의 망설임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하시겠지만 어차피 성준 오빠는 평생 누워있을 사람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죠. 정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성준을 바라보니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말은 못하지만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집아, 내가 그동안 뭘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남기태, 그 남자와 살고 있는 거 다 알아. 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험금도 내가 다 가져갔지? 2억 원. 그 돈으로 그 남자와 재미있게 살고 있었지? 미경은 당황했지만 금세 태어난 척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 정혜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탐정까지 고용해서 조사했어. 내가 어디서 누구와 뭐라고 사는지 다 알고 있다고.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는데 다른 남자와 살림 차리고 보험금까지 빼돌린 년이.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미행시키셨다는 거네요? 정말 실망이에요. 실망? 정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실망은 내가 할 말이야.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데 다른 남자와 살림 차리는 계집한테.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미경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정혜를 비난하는 투였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성준 오빠가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정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인생? 남편 치료비도 안 내고 보험금까지 빼돌린 년이 무슨 인생 타령이야. 보험금은 제 명의로 나온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그럼 도덕적으로는 어떻고? 미경은 핸드백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대화할 생각 없어요. 성준 오빠 일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고 저는 제 길을 가겠어요.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집에 가요. 제 집에. 정혜가 소리쳤습니다. 내 집이 어디? 남기태 그놈 집 말하는 거야? 미경이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성준 오빠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예전의 성준 오빠가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혜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인연이 정말. 정혜가 미경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성준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성준을 바라봤어요. 성준이 무언가 말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성준아. 정혜가 달려가서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성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진 않았어요. 2년 동안 식물인간이었는데 그럴 수밖에요. 미경이 가고 몇 시간 후 성준의 입술이 또 움직였습니다. 엄마. 2년 만에 처음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혜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성준아, 말할 수 있구나. 물. 정혜가 급히 물을 떠다 주었어요. 성준이 힘들게 물을 마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언어 기능이 돌아오기 시작했네요. 정말 좋은 신호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성준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짧은 단어들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고개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몸은 마비 상태였습니다. 엄마, 미경이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알았다. 정혜는 분명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미경은 그 뒤로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정혜는 홀로 아들을 돌보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아,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엄마, 고생했어요. 성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정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하지만 정혜의 마음속에는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품어왔던 의욕 말이죠. 성준아,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성준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사고 이야기인데 내가 기억나는 게 있니? 성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조금 기억나요. 그때 너 혼자 차에 있었니? 아니면 다른 사람도 같이 있었니? 성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아니었어요. 정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누가 있었는데? 미경이. 그리고 누구? 남자가 있었어요. 정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역시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거예요. 며칠 뒤 정혜는 펜과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성준의 손에 펜을 쥐어주었어요. 성준아, 말하기 힘들면 써봐. 엄마가 묻는 거 대답해줘. 성준이 힘들게 펜을 잡았습니다. 손떨림이 심했지만 글씨를 쓸 수는 있었어요.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경이, 걔 말이야. 그날 사고 정말 내가 운전한 게 맞니? 성준이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힘들게 글씨를 썼어요. 아니에요. 제가 운전한 게 아니에요. 정혜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품어왔던 의혹이 현실로 확인된 거였어요. 그럼 누가 운전했는데? 성준이 다시 펜을 들었었습니다. 남기태라는 사람이요. 미경이와 바람 피우던 남자예요. 정혜는 벽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내 말이 맞았다고. 병실안이 정혜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2년 동안 혼자 견뎌온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이 망할 년놈들이 네가 누워있는 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성준도 눈물을 흘리며 종이에 또 다른 글을 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정혜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성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독한 년놈들 때문이야. 이제 정혜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어요. 성준이 진실을 털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매일 아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날 사고의 전말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성준의 기억이 점점 또렷해지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성준아, 그날 너희들이 어디 가는 길이었니? 성준이 힘들게 대답했습니다. 모텔. 가는 길이었어요. 모텔? 정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경이가 남기태와 만나려고 저를 이용했어요. 성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불륜남과 만나는데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정혜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 계집이 어떻게 너를 이용했다는 거냐? 차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자기 차가 고장났다고 거짓말했죠. 정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해 준 거구나? 아니에요. 제가 운전한 게 아니에요. 성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텔 앞에서 남기태가 타더니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뭐? 정혜가 놀라 물었습니다. 성준이 종이에 글을 써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날 미경은 남기태와 만나려고 성준의 차를 빌렸어요. 처음에는 성준이 운전했지만 모텔 앞에서 남기태가 탔습니다. 그리고 남기태가 형님, 제가 운전할게요. 피곤하시죠? 라며 운전석에 앉았다는 거였어요. 그럼 사고 당시에는 그 남자가 운전하고 있었다는 거네? 네, 맞아요. 정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조작된 거였어요. 남기태가 운전해서 사고가 났는데 성준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거죠. 그럼 사고 후에는 어떻게 된 거야? 성준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요. 하지만 남기태가 저를 운전석으로 옮긴 것 같아요. 뭐라고? 정혜가 소리쳤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에 남기태가 미경이한테 뭔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성준이는 죽어도 상관없다.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을.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악마 같은 년놈들이 자신의 아들을 이용해서 사고를 내고 심지어 죽어도 상관없다고 했다니요. 그날 밤 늦은 시간 정혜는 평소보다 늦게 병원을 나섰습니다. 성준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병원 문을 나왔어요. 병원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검은색 SUV 한 대가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혜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를 보는 순간 정혜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립탐정에게서 받은 사진으로 본 얼굴이었어요. 남기태였습니다. 정혜는 재빨리 병원 건물 그늘로 숨었습니다. 남기태가 뭘 하러 온 건지 궁금했거든요. 잠시 후 미경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랐어요.
미경이 이 시간에 병원에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늦었어? 남기태가 짜증스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준이가 깨어나서 좀 복잡해졌어. 미경이 대답했어요. 복잡하다니? 뭐가 복잡하다는 거야? 정혜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성준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 그날 일을 기억한다고. 남기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기억한다고?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기억해낼 것 같아. 미쳤네. 그 인간 입만 열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정혜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역시 인연놈들이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미경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단 병원비부터 대줘야겠어. 시어머니가 의심하지 않게. 병원비를 네가 왜 내?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성준이 완전히 기억을 되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한다고. 남기태가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시어머니한테 전해줘. 병원비라고 하고. 얼마야? 500만 원. 당분간 입을 다물게 하려면 이 정도는 줘야지. 미경이 봉투를 받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성준이가 계속 기억해내면 어떻게 할 거야? 남기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지금은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 너무 무서워. 만약 들켜버리면. 들킬 리 없어. 증거도 없고 설사 성준이 기억해낸다고 해도 식물인간 상태였던 사람 말을 누가 믿겠어? 정혜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놈들이 아직도 성준을 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늙은 여자가 뭘 알겠어. 돈만 주면 조용할 거야. 남기태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빨리 타. 늦었어. 미경이 차에 타자 남기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성준이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우리가 지금까지 잘 숨겨온 건데 이제 와서 망칠 순 없어. 검은 SUV가 사라진 후 정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놈들이 계획적으로 사고를 조작했고 지금도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정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어. 너희들이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다 알려주겠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성준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남기태와 미경의 대화를 들은 후 확고한 결심이 섰거든요. 성준아, 엄마가 이제 싸울 거야.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다 알려줄 거야. 성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조심해요. 위험할 수도. 위험하다고? 내가 뭘 무서워하겠어. 7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 정혜는 아들에게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성준아, 넌 말 못해도 엄마가 싸울게. 이젠 내가 입을 열어야겠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어젯밤 남기태가 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경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왔구나. 정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병원비로 쓰시라고 가져왔어요. 미경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정혜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난 돈이냐? 제가 어렵게 구한 거예요. 성준 오빠 치료비니까 당연히 도와야죠. 정혜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구했다고? 남기태 그놈이 준 거 아니야?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에 봤어. 너희 둘이 병원 앞에서 만나는 거. 미경이 당황했지만 금세 태어난 척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친구 만나는 것도 안 되나요? 친구? 정혜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데 불륜남을 친구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은 내가 해야 할 말이야. 정혜는 병원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미경이 뒤따라왔어요.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혜가 원무과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 아들 장성준 치료비 관련해서요. 보험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무과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깐만요. 장성준 씨 맞죠?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로 6천만 원이 나왔네요. 정혜가 놀라 물었습니다. 6천만 원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죠? 나머지요? 총 보험금이 2억 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 나머지는 위자료 명목으로 유미경 씨 계좌로 입금되었네요. 정혜는 미경을 돌아봤습니다. 위자료? 1억 4천만 원이 위자료로 네 계좌에 들어갔다고? 미경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그건 법적으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법적으로? 정혜가 분노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어떻고? 정혜는 병원 CCTV 관리실로 갔습니다. 관리실장님, 부탁이 있어요. 네, 어떤 일이시죠? 2년 전 제 아들이 사고로 실려왔을 때 CCTV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2년 전이면 잠깐만요. 하드디스크 용량 문제로 6개월 단위로 삭제되는데 정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증거가 사라진 거였어요. 하지만 경찰서에서 수사용으로 복사해 갔다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정혜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경찰서에 가보면 되는 거죠? 네, 한번 문의해 보세요. 정혜는 즉시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미경이 당황해서 따라왔어요. 형사님, 2년 전 교통사고 건으로 문의드리고 싶어요. 담당 형사가 파일을 뒤져봤습니다. 장성준 씨 사건이죠?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네요. 단순 교통사고요?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결론 났고, 정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운전했어요. 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요? 네. 남기태라는 사람이 운전했는데 제 아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 정혜가 미경을 노려봤습니다. 성준이가 직접 말했어. 네가 남기태와 바람 피우고 그놈이 운전해서 사고 낸 거라고. 형사가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보험 사기나 증거인멸 혐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정혜가 소리쳤습니다. 일단 피해자 진술부터 받아야겠습니다. 장성준 씨가 직접 진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이제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정혜는 미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네가 2년 동안 우리 모자한테 한 짓은 말이 되냐?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정혜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네가 내 아들 저렇게 만들어 놓고고 보험금까지 빼돌렸는데 나보고 진정하라고? 병원으로 돌아와서도 정혜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성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성준아, 이제 경찰도 알았어. 네가 직접 진술하면 그 악마들을 벌 줄 수 있어.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그때 미경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뻔뻔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어차피 성준 오빠는 평생 누워있을 사람이에요. 재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예전 같지 않을 거고요.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죠.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 정혜가 외쳤습니다. 남편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가놓고 아직도 뻔뻔하게 구는 이런 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경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뭘 하냐고? 세상 사람들한테 네 정체를 알려주는 거야. 너 같은 악마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여주겠어. 정혜의 목소리는 병원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혜의 외침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지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정혜가 직접 신고한 거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김정훈 형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형사님, 고생하셨어요. 정혜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미경은 구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부터 받겠습니다. 장성준 씨, 상태가 어떠신가요? 성준이 힘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2년 전 사고 당일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성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미경이가 차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자기 차가 고장났다고. 김 형사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제가 운전했는데 모텔 앞에서 남기태라는 남자가 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운전하겠다고. 미경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준 오빠가 혼란스러워서. 조용히 하세요. 김 형사가 미경을 제지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중입니다. 성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 나기 직전에 남기태가 술을 마셨어요. 취한 상태에서 과속했고 신호를 무시했어요. 그럼 운전자는 남기태였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김 형사가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유미경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기억 착오예요. 성준 오빠가 2년 동안 의식불명이었잖아요. 기억 착오라고요? 정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것도 기억 착오냐? 정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남기태와 미경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형사님, 이거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이가 깨어나서 좀 복잡해졌어. 복잡하다니? 뭐가 복잡하다는 거야? 성준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 그날 일을 기억한다고. 미쳤네. 그 인간 입만 열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녹음이 나오자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도 기억 착오냐? 정혜가 소리쳤습니다. 김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미경 씨, 이 대화의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미경이 입을 다물고 있자 정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남기태라는 놈이에요. 인연과 바람 피우는. 남기태 씨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모른다고 할 건 없죠?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형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서로 출동 요청합니다. 남기태 씨 긴급 체포건입니다. 30분 후 남기태가 경찰에 체포되어 병원으로 끌려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병실에 들어선 남기태를 본 정혜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 악마야.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남기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 형사가 남기태에게 물었습니다. 남기태 씨, 2년 전 10월 15일 오후 7시경 분당 정자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하세요. 남기태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 똑바로 말해. 정혜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운전했습니다.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나온 거였어요. 왜 성준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까? 저는 음주 상태였고 무면허였어요. 걸리면 큰일 날 상황이었죠. 정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면허? 술까지 마시고? 김 형사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사고 후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성준이 형이 의식을 잃자 제가 운전석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미경이와 함께 119에 신고했어요. 미경 씨도 공모했다는 말입니까? 남기태가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이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강요했습니다. 미경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태 오빠가 시킨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정혜가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는데 다른 남자 편을 듣냐니 무슨 어쩔 수 없었어? 김 형사가 성준에게 물었습니다. 성준 씨, 이분들 진술이 맞습니까?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기억한 게 맞았어요. 정혜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준아, 이제 억울함이 풀렸구나. 김 형사가 수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보험 사기, 증거인멸, 상해방조, 무면허 음주운전 등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 형사님,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에게 돌려줘야죠. 부당하게 취득한 거니까요. 미경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기태 오빠가 협박했어요. 협박? 정혜가 비웃었습니다. 협박당해서 보험금으로 그놈과 호화 생활한 거야? 남기태가 마지막으로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형,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성준이 힘들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정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2년 동안 죽음의 문턱에서 헤맨 게 이 악마들 때문이었어. 이제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해. 김 형사가 수갑을 차며 말했습니다. 남기태, 유미경, 보험 사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두 사람이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정혜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2년 동안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린 거였어요. 성준아, 이제 정말 끝났구나. 엄마가 너 지켜냈어. 성준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정혜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분당 대학병원 재활치료센터에서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물리치료사의 구령에 맞춰 성준이 열심히 재활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다리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상체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도 혼자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죠. 성준 씨,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처음에 비하면 놀라운 회복이에요. 담당 물리치료사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성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정혜는 재활치료실 한쪽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짐이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미경과 남기태는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받았어요. 보험 사기, 증거인멸, 상해방조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거든요.
빼돌렸던 보험금 1억 4천만 원도 모두 성준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괜찮아졌어요. 성준이 재활운동을 마치고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성준아. 정말 다행이야. 정혜는 이제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었어요. 되찾은 보험금으로 당분간은 경제적 걱정 없이 성준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분당의 작은 아파트도 다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소식은 어때요? 성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지훈이와 지수는 여전히 외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구속된 후 외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정혜는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외할머니가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정혜가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애들 외할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고. 성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응. 오늘 오후에 온대. 성준은 2년 만에 만날 아이들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되기도 했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오후 3시 재활치료센터 정원에서 성준과 정혜는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준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할머니, 아빠,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와 지수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훈이는 키가 훌쩍 컸고 중학교 3학년인 지수도 많이 성숙해 보였어요. 지훈아, 지수야. 성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지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말 깨어나신 거죠? 꿈이 아니죠? 그래, 지수야. 아빠가 돌아왔어. 성준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훈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많이 아프셨죠? 저희가 옆에 없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지훈아. 너희 잘못이 아니야. 복잡한 상황이었으니까. 정혜는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았어? 할머니, 지수가 정혜에게 안겼어요. 할머니가 아빠 깨우신 거죠? 할머니가 용감하게 싸우셨어.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성준은 아이들과 대화하며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털어놓았어요. 아이들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지수가 물었어요. 성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괜찮아요, 아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이가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얘들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까? 네.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이는 학교 이야기를, 지수는 친구들 이야기를 했어요. 성준은 그 모든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는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고 있어. 하지만 너희 엄마라는 건 변하지 않아. 저희는 아빠랑 할머니가 좋아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이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외할머니가 데리러 왔거든요. 아빠, 자주 올게요. 지수가 약속했어요. 할머니도 보러 올게요. 지훈이가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성준과 정혜는 병원 정원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살아줘서 고맙다, 아들아. 정혜가 성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정혜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비밀이었어도. 진실은 결국 이긴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어.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와 성준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어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성준아.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오늘의 사연만 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